참 황당한 노릇이 많습니다. 이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맡으며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 틀린 건 아니니까 나하고 그냥 다를 뿐인 거죠. 하지만 이 다르다는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식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버리면요, 정말 틀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우리는 정말 좀 황당해하죠. 그리고 그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특히 비난을 받아도 내가 욕을 해도 시원찮을 이 상간자가 나한테 오히려 반대로 지랄을 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의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이 남편은요,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남편이었어요. 굉장히 이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이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가 왕입니다. 왕. 집안에서는. 그냥 독재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람까지 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굉장히 온순하고 참을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남편이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면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참는 게 일상이 돼버린 그런 아내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아내가 계속 이를 모든 걸 받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참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깨우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행동들은 더더욱더 많아지고 악랄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미쳤는지 괜히 그냥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잘하고 지 약 잘 챙겨주고 해주는 아내한테 그냥 쓸데없이 막 이런저런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미련 곰탱이 같아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너하고 살면서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진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너하고 계속 살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는 남편이 없으니까요, 너무 편하고 좋았답니다.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던 애들이 서서히 거실로 나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과일도 같이 깎아 먹으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대요. 이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말 좋았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남편이 나가니까 생활비를 안 준답니다. 그전에도 툭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생활비를 주네 안 주네 하면서 생활비를 일부만 주던지, 어쩔 때는 또 그달 안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제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제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생각하면 남편이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을 했답니다. 이 아내분은요. 그래도 내 마음 편한 건 둘째고 당장 현실이 중요하니까 이 아내분은 계속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제 빨리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받자마자 막 쌍욕을 한대요. 야, 이 개 뭐뭐뭐뭐 하면서 전화 끊어 하면서 탁 전화를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신의 말을 할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문자로도 계속 남편을 회유하는 문자를 보내고 또 카톡을 보내도 남편은 읽기는 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받았더니 어느 여자더랍니다. 그러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누구누구 씨 와이프 되시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 학대나 하고 네가 그러고도 아내냐, 당신이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앙칼지게 막 욕설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황당해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자 이 여자가 자기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아니 남편 밥도 안 주고 맨날 돈 벌어오라고 구박만 하고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러고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네 남편 데리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이 산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구박해서 네 남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서 지금 내가 데리고 살고 있다. 너 뭐 여자로서 양심 가책 안 받냐? 내가 네 남편한테 이 얘기를 듣고 너를 신고해버리려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나쁜 년이라도 어떻게 아픈 남편을 이렇게 구박하고 쫓아낼 수 있느냐? 네 남편 지금 당뇨 수치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오늘 당장이라도 입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남편이 집에서 쫓겨났는데도 전화 한 번을 안 하냐? 넌 반드시 천벌 받을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대요. 이 아내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싶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이제 당뇨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어서 좀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간녀하고 살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겠죠.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싫던 좋던 아내가 식단 관리해 주면서 계속 입에다 강제로라도 약 털어 넣어 주고 물 한 잔 주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지만, 아이 상간녀가 뭐 그런 거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졌겠죠. 나가서 분명히 상간녀하고 맨날 술 처먹고 막 기름진 음식 막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상간녀한테 이 아내의 욕을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그런데 더 웃긴 거 이 말 그대로 믿고 이 상간녀가 이 아내한테 전화해서 자기 딴에는 정의감에 따진 거예요, 전화로.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이 아내한테 자기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는 또라이 상간녀인 거예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상간녀는요. 아무튼 아내는요, 약간 의심을 했었대요. 남편이 나가서 진짜 혼자 지내고 있을까? 혹시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상간녀라고 자처하면서 이 전화를 하는 이 여자의 전화를 받고 이제 그때 확실히 알았죠. 아, 네가 여자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아내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간녀가 전화한 게 이게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동 녹음으로.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상의를 했답니다. 엄마가 이러저러해서 아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괜찮겠느냐? 라고 했더니 애들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엄마, 진작에 했어야지. 아빠가 집에 있으면 나 너무 싫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빠, 나는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이혼하자,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내분이 큰아들하고 같이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아이가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 성향을 좀 닮아서 생각하는 것도 바르고 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고, 남편 복은 없으신데 자식 복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분도 굉장히 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다행인 건 이제 애들이 다 막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 아내분한테 엄마 용돈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이렇게 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사실 그 막내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큰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이렇게 생활비로 이렇게 줬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도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이제 세 가족이 됐죠. 남편이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세 가족은요,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 뭐 먹을 때 엄마 우리도 저거 먹자 해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 소송도 다 끝이 났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해가지고요, 이 세 식구가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 없는 그런 아담한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으로 이사 가서 이제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내분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좀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들었는데, 그것도 이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항상 해왔던 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막내한테 그 아빠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죠. 그 남편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내한테는 자기가 차마 염치가 없어서 전화는 못하겠고, 그리고 또 큰아들은 좀 무서웠나 봐요. 왜냐면 이들이 이혼 당시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이 아들이요, 이 큰아들이 이 아빠한테 심하게 욕을 했거든요. 당신 같은 새끼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앞으로 나한테 일체 전화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큰아들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가장 자기가 만만하다 생각한 그 어렸던 그 기억을 하면서 막내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막내도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일단 생각도 많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남편이 뭐라고 혼내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 막내가 아니었죠, 이제. 아무튼 이 남편이요, 이제 그 막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잘 지냈냐,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뭐 이런 형식적인 얘기를 처음에 이제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내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대요. 왜 전화하셨어요? 하고. 그랬더니 대뜸 한단 소리가 아빠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얼마 전에는 아빠가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발가락도 2개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아빠 힘든 일도 이제 잘 못해.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내 아들한테 뭔가 좀 동정심을 좀 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내가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자주 밥도 먹고 그리고 아빠 사는 집에 놀러도 와서 자고 가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남편은 이미 이혼할 당시부터요, 그 또라이 같은 그 상간녀하고는 이미 진작에 헤어져 버렸고 그냥 혼자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도 잘 못하고 맨날 술만 먹고 맨날 기름진 거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니까 이제 와서 이제 가족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그전부터 가족 생각이 났겠지만 이제 와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막내 아들한테 먼저. 그러면서 얘기 도중에 살짝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혹시 엄마 남자 생겼니?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그때 막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우리는 잘 만나라고 엄마 막해 응원해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아빠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앞으로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 막내가. 그리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이 막내 아들한테 또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먹자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이제 그걸 거절을 할까 하다가 가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정말 아빠를 한 3년, 4년 만에 본 건데 정말 그렇게 볼품없이 사람이 늙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발가락 절단을 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리도 좀 절더랍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막 듬성듬성 막 하얗고 이게 비듬인지 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냥 자기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답니다. 마치 그게 진짜 꽁지 빠진 새 딱 그 꼴이래요. 그때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막내 아들한테 아빠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 너희들한테 오라고 하면 너희들 안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시골에 큰 고모 알지? 이러면서 아빠 그 동네로 이사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동네 자랑을 막 하더래요. 거기가 뭐 산도 있고 물도 맑고 개울도 있고 해서 고기도 잡고 해가지고 너희들 여름에 오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씩 놀러 와서 며칠쯤 자고 그렇게 하고 가라. 막 이러면서 좀 부탁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는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형과 같이 뭐라고 말은 안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고기만 끄덕이고 이제 식사 끝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집에 와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막내가 이 아내분, 이 엄마한테 바로 아빠 만났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한 며칠 지나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사실 며칠 전에 이래저래 해서 아빠 만나서 밥 먹고 왔어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다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냥 아내가 그랬대요. 막내 아들한테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이러면서 어깨 툭툭 쳐주면서 그 더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남편의 미래는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두웠어요. 아무런 어떤 행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오죽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 시골에 가서 있는 자기 제일 큰 누나 그 동네로 가겠냐고요. 그래도 그나마 아내가 건강 관리도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내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굴다가 상간녀를 만나고 또 상간녀하고 살 생각에 아내를 그렇게 나쁜 여자로 매도를 해버리면서 지겨워서 못 살겠다. 마치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못 사는 것처럼 하고 나가버린 후 이 상간녀하고 살다. 그것도 부족해서 상간녀한테는 온갖 거짓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짓을 바꿔서 말한 거예요. 바꿔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한테 했던 짓들을 마치 아내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바꿔서 말을 하면서 상간녀한테 자기 아내를 아주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 이 상간녀는 또 멍청한 년이죠. 멍청하게 지가 어디 감히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그딴 개소리를 하냐고요. 이건 정신 나간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사람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인간들이 잘 살겠냐고요. 서로.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똑같은 인간들끼리 살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제가 그냥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상간자 이걸 무조건 나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튼 이 반면에 이 남편 한 사람이 집에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 집에는요 완전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결국은요 이 남편이 이 아내 이 가족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가 집을 나갔지만 사실은요 이 가족들이 이 남편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가 그런 핑계를 대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 가족은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 가정이 이혼 가정이라는 딱지는 사실상 붙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이혼 가정에 대한 선입견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선입견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그건 그 인간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남편을 계속 가족 구성원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 가족 전체의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혼 가정이라는 딱지가 차라리 더 수월하고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례 외에도요. 이제 어느 날 어느 남편이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늘 좀 만나자 라고 하면서 집 앞에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게 이제 상간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간남이 좀 얼굴이 좀 굳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 생활비도 안 주고 폭언까지 하고 그리고 바람까지 피신다면서요. 이럴 거면 이혼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실장님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하면서 그 남편도 웃었어요. 근데 저도 웃겼어요. 그 말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실소라고 하죠. 그냥 웃음이 터져요. 근데 그때 딱 그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이거 뭐라고 하나 그냥 호기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계속 듣고. 그러면서 상간남이 하는 소리가 이럴 거면 이혼해달라. 내가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야기 말미에는 그러더랍니다. 약간 애원하듯이 당신이 찾아와서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몰라서 이 여자가 이혼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남편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네 얘기만 듣고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러면서 이제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이제 아내는 TV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당신 여기 잠깐 들어와봐 하면서 이제 안방으로 불렀대요. 그러면서 그 녹음한 녹음 내용을 다 들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요, 그 상간남이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남편하고 만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상간남이 이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개떡 같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이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만났던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 아내가요,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주저앉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빌더래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계속 그 말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이 그랬대요. 내가 여지껏 당신하고 2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생활비를 안 준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을 때렸어? 그리고 욕은 또 언제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을 밤마다 그렇게 괴롭혔어? 그리고 내가 바람을 언제 폈는데 당신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이 새끼가 말을 지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계속 같은 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빌기만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은요, 그 상간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단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요, 진짜 이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대요. 마치 자기가 사악한 뱀 한 마리와 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남편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 상간남 포함해가지고 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 상간남 이 새끼는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이 남편을 비난했어요. 남편이 이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살기 힘들었었다 어쨌다 하면서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재판부에서 그 판사님이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와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는 못할 망정 끝까지 이딴 식의 주장을 하느냐. 그때 그 상대방 변호사도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 판사님한테. 그리고 나서 참 웃긴 게요, 이제 대충 재판 분위기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상간남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제 그 상간남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이 상간남은 이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뭐 마치 이혼할 것처럼 해서 나를 꼬셨다, 자기 남편이 욕을 엄청 했다, 나쁜 년이다 막 이래가면서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편과 이 아내 그리고 상간남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남편하고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이 불륜 아내하고 이 상간남하고 지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정말 추접했어요. 좀 더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밑바닥까지 가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사 그 아내의 말이 맞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간남 자기가 어디 주제넘게 그 남편한테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없는 놈이에요. 제대로 박힌 놈이 아닙니다. 이런 놈들도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런 꽉 막히고 고지식하고 그냥 불륜에만 맞들인 이러한 또라이 같은 놈들이.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사건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그 남편은 조금도 웃지 않았어요.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내 아내가 이 정도의 인성밖에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왜 이 불륜 배우자들은요 그렇게 상간자한테 자기 멀쩡한 배우자의 험담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막 없는 것까지 지어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신들도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간자한테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내 배우자가 이렇게 개쓰레기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상간자 당신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됐어. 그냥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은 거겠죠.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외면하지 말아줘, 이제 이런 심리도 담겨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 멀쩡한 배우자를 욕하고
그리고 불쌍한 척하고 이러면서 상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불륜 배우자들한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요, 이 상간자 또한 발정난 짐승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내 배우자 욕하고 동정심 얻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밥 한두 끼 먹고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수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나쁜 머리로 시나리오 다 짜고 그러면서 막 이 상간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안 해도 돼요. 뭐 결국 뭐 똑같은 인간들이 만난 건데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해. 이 최근에도 어느 아내분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실장님, 먼저 번에 실장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바람을 피면서 자기 배우자 욕을 많이 하더라라고 실장님이 얘기하신 걸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상간녀한테 내 욕을 그렇게 한 걸 봤는데도 제가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이성, 생각은 없고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이 짐승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막말로 이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기 몸 자기가 굴리고 다닌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배우자 빼고는. 문제는 배우자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 뿐이지. 뭐 하다못해 우리가 시골에서요, 개들을 이렇게 묶어서 마당에 키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발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줄도 막 물어 뜯는데요. 물어 뜯고 풀고 나가가지고 동네 개들 다 건드리고 다닌답니다. 예전에 제가 동물농장에서 우연히 한번 봤습니다. 그 동네 개들이 다 임신을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다 이 한 마리 이놈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건 이 짐승들은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본능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개들이 사람처럼 뭐 성적인 쾌락 이런 걸 느껴서 도파민이 절어가지고 동네 암캐들 찾아다니겠냐고요. 그냥 번식에 대한 본능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웃으며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상간자를 만납니까? 새끼를 만나려고 바람피냐고요. 그냥 단순 성적 본능, 그냥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내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발정난 개와 같이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한테는요, 이성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요즘에는 뭐 환경변화, 뭐 기후변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동물들의 발정기의 이 법칙이 조금씩 좀 깨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요, 발정기가 애초에 처음부터 없는 대신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이성, 자제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능을요, 100% 잘 활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 발정난 개처럼 아무 개나 보고 헤헤거리면서 뒤를 돌아가서 올라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내 가정을요,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요, 상간녀, 상간남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새끼가 그년이 누군지 얼굴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아끼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내 가정을 버리냐고요. 좀 지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